안녕하세요. 부산 솔로 국악본 부솔구입니다. 오늘은 신병 시즌2 4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리뷰라기보다는 제가 군생활을 할 때 느꼈던 그런 것들 한 장면마다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동안은 이중대의 징계자가 적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부대 회식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유격 갔다 와가지고 유격 끝나고 나서 이제 복귀행군을 하고 나서 이제 개인 정비 한 주 정도는 부대 관리주를 가집니다. 그때 회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행군 복귀하는 순간에 그때 그 앞에다가 수육이랑 김치랑 볶은 김치랑 두부 이런 게 놔두고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딱 들이키면서 훈련을 마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요렇게 이제 날을 잡아가지고 중대별로 회식을 보통 일반적으로 합니다. 중대별로 회식을 하면은 이제 중대장은 대대장한테 보고를 하고 중대장 책임하에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중대장이 참석을 하지는 않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행보관이 주관을 한다기보다는 그 다음 이제 계급자, 상위 계급자, 소대장, 그 다음 장교, 선임 소대장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겹살 회식을 하는데, 제가 2003년도 복무할 때는 삼겹살이 엄청나게 가격이 쌌습니다. 그래서 급양 감독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중대 대대장이 지시할 수도 있고 하면은 이제 그 삼겹살이나 이런 것들이 재료로 왔을 때 조금씩 빼놨다가 이렇게 가끔씩 회식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김치, 그 다음에 밥, 그 다음에 이제 육개장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군수나 이런 데서 조금 약간의 협조, 융통성 있는 협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뜨거운 물도 이제 대량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지사장에다 이야기를 해갖고 끓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면 이제 중대별로 하는 거고. 제가 있을 때도 소대별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소대장 주관하에 중대장한테 보고를 하고 소대장이 소대별로 이제 하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소대 지원비로 삼겹살 사가지고 한 적이 있죠. 근데 그때는 삼겹살이 쌌기 때문에 충분히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한번 하면은 10만원 정도 고기를 사면은 진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친목도 도모하고, 아무래도 술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 서로 간의 어떤 경계심이나 이런 게 좀 풀리면서 조금 단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술 취한 인원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술 취하지 않게, 너무 많이 먹지 않게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나서 들어간 술이랑 다 먹은 술이랑 정확하게 세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일부 인원들이 술을 빼돌려 가지고 숨가놨다가 먹기도 합니다. 그 천장 같은 데다가 이런 데다가 이제 숨가놓고 먹고, 그 다음에 침상이나 이런 데 사이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꺼내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중대장한테 그 비리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제가 3화에서 강창석 상병일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보면은 중대장실에 뭔가를 넣는 것을 이제 박민석 일병이 봤죠. 제가 볼 때는 강창석 상병이 와가지고 굳이 그렇게 중대 분란을 만들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중대장이 받아주는 조건으로 이것을 이제 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대 전체에 어떤 고질적인 비리랄지 이런 거를 해서 조사해서 자기한테 알려주면은 자기가 이제 중대를 장악하고 한번 뒤집는 그런 어떤
뿌락지 같은 역할을 강창석 상병한테 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거기 적혀있는 애들 있지? 아마 상병장들 거의 다일 거야. 걔네 주말 동안에 집합시켜서 진술 써쓰게. 이게 이제 중대장이 정리를 한 거죠. 상병장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 부조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대장이 정보를 획득을 한 거죠. 하고 나서 이제 조치로 진술서를 써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파악한 거랑 맞으면 뭐 어떻게 하고 틀리면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뭐 FM 중대장이나 뭐 육사 나온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중대나 소대를 장악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어떻게 보면 군대라는 게 이제 병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4계급으로 나눠져 있지만 보통 보면 상병장들이 기득권이죠, 기득권. 그리고 1병, 2병은 뭐 어떻게 보면 군 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바뀌었을 때 누가 오든지 간에 그냥 따라가지만 상병장들은 기존 소대장, 기존 중대장,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의 새로운 방향으로 오면은 아무래도 반발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인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층이 갈립니다. 지금 분명히 이제 그 대상자 상병장들은 불만이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누가 이야기했는지 이런 데에 대한 불신, 그런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소대라는 것은 또는 중대 군대라는 것은 존속하기 힘든 그런 조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위험한 중대장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한동안은 이중대의 징계자가 적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중대를 한번 싹 갈아엎을 생각이라. 강창석이 관리 잘하고. 이번 대대장실에 중대장이 가는데 대대장실이 저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거에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고, 연대장 정도 되면은 저 정도 크기에 뭐 그런 고급 쇼파가 있고 뭐 하지만은 대대장 정도 됐을 때는 저렇게 막 권위적이고 뭐 골프채가 있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보병 대대장은 골프 칠 시간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너무 과한 거고, 지금 이제 중대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대를 한번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갑자기 올려볼 거예요. 앞으로 말씀하세요. 자, 일부러 세게 눌러봤어요. 자, 퇴원 준비하세요. 자, 이제 그 군의관 최일구 병장이 허리를 다쳤죠. 갑자기 이제 허리가 급성으로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고관절이 나갈 수도 있고 뭐 근육이 놀래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가장 고질병이죠. 가장 일반적인 병이고, 허리, 뭐 무릎, 뭐 발목, 손목, 어깨, 뭐 목, 이런 거는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이 아프다고 하면은 이게 또 가서라도, 병원 가서라도 뭐 지켜보자 뭐 이렇게 하고 뭐 하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병원은 갔을 때 그 군의관이 지금 보면 대위죠. 대위고 아마 군단급 이상 병원일 겁니다. 그러면은 전문의를 딴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조금 지식은 있죠. 하지만 이제 전문의를 땄지만 수많은 어떤 진료나 뭐 이런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거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특이한 병이나 뭐 특이한 어떤 그런 증상은 확인시켜 주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뭐 교육장교 할 때 군의관이 저희 그 고등학교 3년 선배를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좋은 의사는 자기가 이 환자를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 봤을 때 이게 애매하고 자기가 못 고치겠다, 뭐 어떻게 뭐 증상을 알아도 뭐
병명을 모르겠다고 하면은 바로 다른 상위 부대, 대학병원이나 뭐 다른 병원으로 빨리 이제 가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은 의사라고 합니다. 자기가 괜히 오진해가지고 증상을 보고 뭐 그 병명을 확정해서 진료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군의관들도 그 정도 역할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술서에다가. 헐. 뭔데 또? 뭔 상황인데 이거? 누가 마음의 편지 쓴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 사람만 불러다가 진술서 쓰게 했겠지. 아무튼 상병장들 다 모여서 진술서 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최일구 이제 병장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마음의 편지를 썼으면은 그 대상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대상자와 어떤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 대상자들만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중대 전체를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중대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들도 고민이지만, 이제 이게 뭐냐면 자칫 이제 상병장과 1, 2등 병 간의 어떤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대장 때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대장 1년 지났을 때 받았던 것들인데, 그 보면 이제 이 군대라는 것도 내무실에 이제 여러 명이 있고 계급이 다른 친구들이 있고 경험이 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게 누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1, 2등병들은 뭐 할 일이 많다, 왜 이렇게 더러운 일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너그가 소대원들이 그 계급별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적어보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적은 거 보시면 뭐 상병 8호봉 15일 이후에는 자신의 중상하단 정리 후 관리 감독 및 미비된 것을 도와준다. 식수 관리는 상병층에서 이루어진다. 침상 바닥 쓸기는 일병층에서 청소한다. 평상시 바닥은 더러울 시 상병 왕고가 미싱이나 밀대질을 한다. 소대 쓰레기통은 이등병 막내가 비운다. 상병 막내가 소대 딱판 정리를 한다. 일병 최선임이 국방 일보를 관리한다. 1, 2등병층에서 걸레를 담당한다. 슬리퍼 정리 및 관리는 소대 막내가 한다. 부식은 상병층에서 관리한다. 분대장 집합 시 소대 일책 분대장이 간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1병이 적은 거고, 또 1병 또 다른 친구가 적은 거, 상병이 적은 거, 병장이 적은 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병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부분은 이제 비슷한데, 뭐 상병왕고가 밑에 후임들을 관리하며 특히 신경을 많이 써준다. 다른 소대보다 선후인간에 뭐 친하다, 먼저 생각한다. 뭐 예전에는 병장이 아니면 수건을 옷걸이에 못 걸었는데 지금은 모두 걸 수 있다. 상병 밑으로는 원래 이어폰 꽂고 음악 감상을 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 듣는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병장들은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했던 것들 뭐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는 걸 강조하려고 뭐 쓰지만, 이렇게 이제 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인권이 강조되고 욕을 하지 말고, 아까 보면은 뭐 빨래랄지 뭐 이런 것들, 뭐 PX 심부름 시키고 축구 뭐 하자고 강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비리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솔직히 이런 것까지 비리라고 하면은 조직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적은 거 보면은 쓰레기통은 2등병이 비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있을 때 2등병이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더럽고 힘든 일은 2등병이 하고 상병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쓰레기통을 비우는 겁니다. 쓰레기통을 들고 가서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다 가서 비우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은 2등병, 어제 온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식수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물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정수기가 이런 게 뭐 중대에 없기 때문에
물을 이제 치사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서 뭐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중간에다 어디 놔두고 거기에 이제 뭐 컵이나 뭐 이런 걸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병층이면 상병층에서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일보 뭐 이런 걸 일병층에서 하고, 뭐 전달 사항이 있으면 전달할 때도, 내무실 전달할 때도 무슨 층으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식이 나눠가지고 줬을 때, 이런 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눠주는 군수 담당하는 중대본부 인원이 뭐 계급이 뭐 일병이다. 그러면 약간 일병 계보다는 높든지 비슷한 애를 보내야 부식도 잘 이제 받아오고, 이게 모자랄 수도 있고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급층에서 가야 그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군대 그 소대를 지휘할 때 2등병, 1등병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새로운 조직에, 새로운 어떤 곳에 왔기 때문에, 너보다 저 사람들은 상병장은 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험, 노하우, 그리고 다 너희들이 했던 거를, 지금 했던 걸 다 했고, 그래서 너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병, 2등병한테. 반대로 상병장한테는 얘들이 처음이라서 몰라서 실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욕을 한다든지 너 너무 뭐라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지적을 할 때도 기분 나쁘지 않게 존중하는 마음에서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런 자료들이 제가 그 소대장 때 했던 거, 2003년도에 했던 거지만, 이게 저도 모았던 이유가, 제가 뭐 중대장 또는 다른 이제 소대장 말고 다른 임무를 할 때도 그 소대장 하는 인원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알려주려고 이렇게 모아놨었던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이게 상병장과 1, 2병층이, 뭐 상병장은 뭐 기득권이고 밑에 있는 애들을 부려먹고 막 욕하고, PX가 하는 것도 다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 인원 중에 몇 명만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내기를 한다든지 가위가위보를 한다든지. 근데 뭐 분대장이나 병장이 가려고 하는데 뭐 밑에 조금 있는 상병이 간다든지 2등병이 간다든지 PX 위치만 알면은 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어디 그 축구 동호회든 뭐든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나이 어리고 한 친구가 아무래도 뭐 잔심부름이랄지 이런 거를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뭐 가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서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대장이 상병장을 잡기 위해 가지고 1, 2등병의 어떤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의 어떤 불신을 너무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사소한 거, 빨래도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빨래도 그 중대에 빨래 할 수 있는 기계, 세탁기나 뭐 탈수기 이런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빨랫감이 뭐 한두 개밖에 없는데 자기 거 돌린다고 2등병이 그거를 돌리면 못해도 한 시간 뭐 30분, 40분 돌아가는데 그때 동안 다른 사람들은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빨래를 모아가지고 소대에 있는 빨래를 모아서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빨 때 그거를 누가 빨 거냐. 그러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계급층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대 내에서 하는 인원이, 맞는 인원이. 그게 그거지. 그거를 뭐 시켰다라고 표현해가지고 그거 했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빨래는 집에서 제가 안 하고 우리 엄마가 하고 있지만. 가서 그 새끼 불러와. 이제 중대 완고가 이제 한 명씩 불러가지고, 그걸 누가 했는지 이제 색출하려고 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중대는 신뢰가 무너진 거죠. 중대장이 중대를 장악할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났다고 하면은, 이 중대원들의 총구는 어디로 향할지
좀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활 리뷰는 마치고 이제 왜 이제 강찬석 상병이 진짜로 했는지 아니면 그 중대장이 어떤 보섭을 깔아놓은 건지 다음 편 또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